그 당사자분들은 상대방 변호사를 진짜 미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게 상대방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굉장히 적대적이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이 그냥 법정 밖을 나가거든요. 그럴 것 같아. 사람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변호사를 향한 보복성으로 뭔가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복도까지 쫓아오면서 저한테 마치 정말 한 대라도 때릴 태세로 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뭐 이렇게 기자 명함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협박이죠. 아이고, 맞아요. 저런. 어머, 맞아. 누군가 나를 언제든 지켜보고 해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이게 상당히 많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넷째를 가졌다가 유산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산하기도 했어요. 저를 또 고소한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적 역할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비난들, 편견? 예를 들면 뭐 부정적이죠. 야, 남을 갈라서게 해놓고 너네는 돈을 버니? 야, 남을 갈라서게 해놓고 너네는 돈을 버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을 변호하면서까지 너는 돈을 벌고 싶니? 너는 그렇게 돈이 좋니? 이런 나쁜 사람을 변호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걸 고스란히 그걸 다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으면 힘들지요.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유능할수록 두 분이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일을 잘 해낼수록 상대편은 잃는 게 많은 거니까 상대편 또는 뭐 나의 의뢰인. 왜냐면 결과가 나쁘면 나빠서 또 비난을 받고 결과가 좋으면 좋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가족 문제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더해지니까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또 받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비난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상간을 피해자, 그러니까 아내 측 입장도 있으면 상간녀라고 불리는 불륜녀의 불륜녀. 입장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변호사가 무조건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불륜녀 입장을 뭐 대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조정장에서 가면 이제 보통은 당사자는 안 가고 변호사만 가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이게 엄청 째려보시고 조정하는 데는 그렇게 돈도 버세요? 막 이렇게 근데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와서 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불륜도 다 이유가 있고, 뭐, 사람을 죽여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변론하는 건데, 그런 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비난뿐만 아니라 어떨 땐 위협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생에 일생에 한 번이어도 되게 힘든데 이제 뭐 다양한 종류로 또 어떻게 보면 자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형사 고소도 당해봤고. 아, 네. 그렇구나. 고소했다고? 네,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뭐 당해봤고, 또 사무실에 정말 쫓아와서 112를 부른 케이스도 있고. 제가 큰애를 임신했을 때 저한테 한번 협박해 오신 분이 얼굴에 하얗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타났어요, 남자분이. 약간 얼굴 못 조폭처럼 알아보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임신한 배를 내밀면서 연락처랑 주민등록번호 다 보여주고 당신이 맞는지부터 남편이 맞는지도 일단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112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인류의 반은 제 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저 보통 멘탈 아니면 하기 힘든. 네. 그거 누군 이기고 누군 져야 되니까. 맞아. 그게 이제 법정에 가면은 이제 법원에 흉기 들고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검색대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네.
미리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시라고 드렸어요. 아, 여기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MMPI라는 게 네, 있는데 네. 그 문항 몇백 개 많은 네, 거 네.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다른 분이시잖아요, 두 분이. 네. 근데 두 분이요 공통적인 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네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뭐 진행하다 보면 공포를 알아볼 수 있는 소항목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많이 상승돼 있더라고요. 공포. 그냥 불안, 약간의 불안이라기보다는 거의 공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을 탁 건드리는 정서적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간 특정 자극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뭐 이름을 부르고 뭐 양소영 뭐 양다래 이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확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성이 두 분이 아주 공통적으로 딱 드러났어요. 저는 그래서 SNS를 사실 좀 잘 안 해요. SNS를 잘 안 하고. 그거 끊기 힘들다는 SNS.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달리기 하는 것만 조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도 조금 저는 가능하면 이제 노출 안 하려고 많이 하고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아니고 무슨 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누군가 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거에 대한 약간 공포가 실제로 좀 있는 편이고 저는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저한테 문자 줘서 나 누구다라고 밝히면은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하는 편이고 애들이 걱정이 좀 될 때가 연락 안 되면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엊그제도 이제 꿈에 갑자기 막 저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피해서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적으로 문제가 안 나타나면 이제 공황장애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불안이에요. 저는 좀 방금 놀라웠던 거는 누구나 다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도 꼭 이렇게 조금 입구 쪽 있잖아요. 그쪽 주차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구석에서 주차하고 걸어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현관문 띠띠띠 누르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제일 가까운 데 되려고 다른 자리가 있어도 뺑글뺑글 돌아가 층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쪽에 주차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이제 상담하려고 전화하기도 하는데 같은 번호로 여러 번 온다 이러면 왜 이러지? 하고 콜백 안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다들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공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도 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되게 올라가 있으면 전쟁이 아닌 평화인데 마치 전쟁 같은 상황으로 맞아요. 매일을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 전쟁 중엔 늘 이렇게 과도하게 각성돼 있고 조금 소리가 나도 이렇게 되고 언제나 무슨 경계 경보나 이런 게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마치 그거와 유사하게 공포도 불안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될 때는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나를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구나.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포가 생긴다면 이 이유는 소거하는 게 맞죠. 네. 그냥 거기에서 압도당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도움을 받든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든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소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젊었을 때는 사실은 그때가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인생의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더 불안을 느끼나 하면서 이제 저를 사실은 탓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오는 불안인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직업적 역할을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유능하게 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난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민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불안이 좀 오래되면 약간 이제 불안이 만성화되면서 그냥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확 위기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확 나와요. 왜냐면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졸이 쫙 나오는데 이 코티졸이 대뇌의 감정을 느끼는 가장 연한 부분을 타격을 줘요. 그래서 약간 감정이 좀 둔마되고 뭐 희노애락을 이렇게 잘 못 느낀다든가 아니면 뭐 작은 스트레스에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라는 그 수위를 평소에 조금 낮춰주는 거지, 김을 빼준다고 하는데 낮춰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불안이나 공포를 낮추는 데에는 자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직업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어떤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의 정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너무 공포스러울 때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진정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나의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아니면 너무 소모가 많이 되는 직업이니까. 확 빠져나가면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안 그렇고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위험한지 알면서도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오. 네. 언제? 나는 몰랐는데. 친구랑 이제 아이들을 뒤에 태워놓고 제가 운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옆에 타고 있는데 너무 밀리니까 이게 막 그 뒤에서는 애들이 이제 좀 시끄럽고 터널은 밀리고 이게 갑자기 막 애들 시끄러우면 이렇게 더더더. 시끄러운 거랑 같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저도 모르게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저도 못 참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사실 터널도 힘든데 이거는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폐소 있는 사람한테. MRI 괜찮으셨어요? MRI 괜찮으셨어요? MRI 힘들지. 와, MRI는 이거는 아예 그래서 MRI는 처음부터 물어봐요. 폐소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럼 또 신경 안정제도 좀 놔주긴 하는데. 아니 MRI 얘기하시니까 그 제주도에서 같이 이제 병원을 갔어요.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물고 막 난리가 나서 먼 거 가지고 봤더니 거기 안에서 뭐 울고 물고 해가지고 진짜 힘들지. 애가 오죽하면 엄마 이거 참아야 돼 이러는데도 애한테 내가 어떻게 참고 해서 못하고 왔어요. 끝내는 맞아요. 못하셨어요? 못했어 MRI들 그래서. 그래서 막 초이님이 나와 이거 보고 내가 다 뽑아버려야 되고 막 이게 난 뛰쳐빨리 나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밖을 보고 근데 몰라요. 창피한 것도 없고요. 맞아. 아니 뭐 죽을 것 같은 공포인데 내가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그 당시에 뭐 네, 창피한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본인은 안 창피한데 우리가 창피하더라고요. 본부이랑 나랑 둘이 창피했어. 예. MRI 통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물론 쉽진 않지만 치료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행동 치료가 뭐냐면 절대로 산소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죽는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뇌에서 착각을 해서 야 질식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심장은 막 야 산소 공급량 늘려야 되니까 탁탁탁 빨리 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야 별 문제 없네.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는 다시 균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를 증상은 있어도 이 통제권을 딱 갖고 본인이 안정되는 걸 무지하게 치료적 접근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통제력을 잃었던 것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죠. 그러고 나면 그리고 또 두렵죠. 다음에 또 겪을까 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제약을 거는 거야. 제한이 생기는 거야. 밖에도 안 나가. 뭐 사람도 잘 안 만나. 대인관계도 다 문제가 생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떠한 문제 양상을 알려야 돼요. 증상을 알려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다 그치 나는 조금 답답해하는 사람이니까 앞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좀 써가지고 댕기면